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6강입니다. 물질대사와 건강으로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물질대사와 관련해서 소화계와 호흡계, 순환계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물질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인 포도당을 비롯한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영양소는 소화계에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됐죠. 그래서 소화계에 속한 기관들과 소화 과정 알아봤고요. 어떻게 영양소가 흡수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호흡계를 통해서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폐를 통해 들어온 산소가 폐포에 있는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산소는 대기 중에서 폐포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해서 적혈구와 결합한 다음에 순환계를 타고 각 조직세포로 공급된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순환계에서 혈관에 이름 붙이는 방법도 확인을 했고요.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혈관들이 폐와 온 몸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흡수한 영양소는 분해가 된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돼서 수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간을 거쳐서, 또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가서 온몸의 조직세포로 공급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폐에서 흡수가 돼서 혈액을 따라서 온몸으로 조직세포로 공급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물질대사, 세포호흡을 하게 된다면 노폐물이 생기겠죠. 과연 어떤 노폐물이 생기고 그 노폐물은 어떤 과정으로 배설되는지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설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하게 됩니다.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은 혈액으로 운반된 다음에 날숨이나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으로 볼게요.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3대 영양소를 섭취한 다음에 세포호흡에 이용하고 나서 노폐물이 생기는데요. 일단 어떤 노폐물이 생기는지 알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떤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공통적으로 가진 원소가 뭐죠? CHO입니다. 초라고 부르죠? CHO.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HO로 구성되어 있으면 공통적으로 생기는 노폐물이 뭘까요? 바로 H2O, 물입니다. H와 O로 구성된 물과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CHO가 이렇게 노폐물이 생성돼서 배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과 달리 공통적으로 하나의 원소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N, 질소죠. 그래서 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단백질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의 구성성분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은 공통적으로 아미노기, NH2, 아미노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단백질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또 탄수화물, 지방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고 이것이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에 활용이 된다면 물과 이산화탄소는 세 가지 영양소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노폐물일 거예요. 그러면 각 조직세포에서 발생된 물과 이산화탄소는 순환계를 통해 이동하다가 물은 날숨이나 아니면 콩팥으로 이동해서 오줌으로 배출이 될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순환계를 타고 폐로 갔다가 산소가 흡수된 것의 반대 과정이겠죠. 이산화탄소는 혈액에서 폐포로 가고 폐포에서 대기로 해서 방출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소는 H2O, CO2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배설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미노산 NH2인데요. 화학식은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먼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 다음에 아미노산이 물질대사에 활용되기 전에 NH2 아미노기가 떨어지는 탈아미노 반응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NH2는 암모니아가 돼요. NH3 암모니아가 됩니다. 여러분 화학 시간이나 공통과학 시간에 암모니아에 대해서 배우셨을 수 있는데 암모니아는 염기성을 띠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암모니아가
우리 혈액 중에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단백질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생기면 바로바로 이것을 독성이 적은 요소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해주는 기관이 어디냐면 간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디라고요? 네, 간입니다. 각 조직세포에서 단백질을 이제 아미노산을 활용하고 분해된 암모니아는 순환계를 통해서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에서 독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암모니아가 독성이 더 적은 요소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간에서 생성된 요소는 또다시 순환계를 타고 이동하다가 콩팥으로 가서 오줌에 섞여서 배설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섭취했을 때 나오는 노폐물의 종류는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암모니아가 있고요. 암모니아는 간으로 가서 요소로 전환된 다음에 콩팥에서 배출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간은 우리 소화계에서 배웠잖아요. 쓸개즙 만드는 걸로. 그런데 소화계에 속한 기관이지만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해주는 또 독성을 해독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주로 폐로 운반돼서 날숨으로 배출되고 물은 그냥 다시 이용될 수도 있고요. 우리 몸에서 또는 콩팥이나 폐로 운반돼서 오줌이나 날숨을 통해 배출될 수 있고요. 암모니아는 단백질의 분해 과정에서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간으로 운반돼서 독성이 비교적 적은 요소로 전환된 다음에 대부분은 콩팥으로 운반돼서 오줌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라고 안 하고 대부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땀을 통해서도 물이나 요소가 일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라던가 요소라던가 이런 것은 결국 다 질소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칭해서 질소 노폐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질소 노폐물. 그래서 이 배설에서 중요한 것은 생물이 어떻게 질소 노폐물을 처리하느냐 그 과정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람은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해서 배출하는데요. 동물에 따라서 암모니아를 그냥 배출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근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물에 사는 어류 중에 일부가 그렇게 배출할 수 있고요. 새나 그런 경우는 요소가 아니라 요산으로 배출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뒤에 실험이 하나 나와 있어요. 탐구자료 살펴보기. 콩즙으로 오줌 속에 요소 분해하기라는 실험인데 그리 중요한 실험은 아닙니다. 콩즙으로 오줌 속에 있는 요소를 분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증류수 2% 요소용의 오줌, 콩즙 이렇게 준비합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오줌으로 실험하지 않고 요소용액으로 대체해서 실험합니다. 그래서 시험관 6개를 준비했어요. A, B, C, D, E, F 6개의 시험관을 준비한 다음에 BTB 용액을 떨어뜨려서 변화된 색깔을 관찰하래요. 여러분 BTB 용액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배웠었었죠? BTB 용액은 지시약이잖아요. BTB 용액은 지시약인데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각각 다른 색깔을 나타냅니다. BTB 용액 무슨 색인지 아세요? 빨주, 노초파. 노초파죠. 중성에서 초록색, 녹색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산성으로 갈수록 노란색, 염기성으로 갈수록 파란색,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노초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알칼리성이 푸른색이다 하면서 알푸스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은데 노초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시험관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BTB 용액을 떨어뜨렸어요. A는 증류수, B는 요소, C는 오줌. 요소하고 오줌은 묶어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시험관이 6개나 되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증류수 플러스 콩즙, 요소 플러스 콩즙, 오줌 플러스 콩즙. D, E, F는 A, B, C에다가 콩즙을 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E와 F를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요소와 오줌. 오줌 속에는 요소 말고도 다른 성분들이 있지만 그냥 여기서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TB 용액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어떻게 됐냐? 증류수는 중성이니까 초록색이겠죠. 요소 용액은 연두색을 나타냈어요. 여기 연두색 없었죠? 연두색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란색과 초록색의 사이가 연두색이니까 산성과 중성의 사이 뭐라고 보면 될까요? 약산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중성, 얘는 약산성. 약산성, 오줌도 역시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약산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실제 인간의 오줌의 pH는 항상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pH가 일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게 항상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줌으로 배출하는 걸 통해서 우리 몸의 pH를 유지하기 때문에 오줌의 pH는 사실은 약간씩은 달라요. 하지만 요소를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약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DEF를 보시면 거기다 콩즙을 떨어뜨렸는데 증류수는 원래 중성인데 콩즙만 떨어뜨렸을 때 노란색이 되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노란색이라는 거는 산성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요소나 오줌에 콩즙을 떨어뜨렸을 때는 푸른색이 되었습니다. 푸른색이에요. 푸른색은 무슨 성? 네,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염기성이 되었어요. 푸른색이면. 네, 요소나 오줌은 원래 약산성인데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염기성 물질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게 뭐죠? 우리 요즘에 배우는 것 중에 염기성 물질? 네, 맞습니다.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입니다. 염기성인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를 생성한 거죠. 콩즙에 있는 어떤 성분이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생성시킨 거예요. 요소를 분해해서 콩즙에 있던 성분이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었습니다.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소는 무슨 성? 요소는 약산성, 암모니아는 염기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두색이 아니라 푸른색, 파란색을 띠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 콩즙이 매개했어요. 콩즙에는 이 변화를, 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의 이름은 바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레이즈라고 합니다. 유레이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레이즈라는 효소 이름을 봤을 때 노래가 하나 생각났어요. You raise me up.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네, 농담이고요. You raise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 제목이 뭐죠? 오줌 속의 요소 분해하기. 그리고 지금 저도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했다고 얘기했어요. 요소가 암모니아가 되는 것은 분해입니다. 간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죠?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든다고 그랬죠? 전환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럼 이건 뭘까요? 합성입니다. 누가 더 분자량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해고 이게 합성이라면 요소가 훨씬 더 분자량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암모니아는 NH3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소는 CO, NH2에 이게 두 개 있습니다. 화학식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전혀. 네, 그냥 단지 저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네, 결국은 암모니아 두 개가 C랑 O랑 만나가지고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와 있냐면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거, 간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것은 합성이니까 동화작용이다. 또는 요소가 암모니아가 되는 거 분해작용이니까 이화작용이다. 이런 게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소와 암모니아 중에 요소가 더 분자량이 크다. 고분자 물질이다.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독성이 더 적은 것으로 이제 합성할 때, 전환할 때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분자를 고분자로 바꾸니까요. 이 실험은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볼게요. 저희가 지금 소화계 배웠고요.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까지 4가지 기관계를 배웠어요. 이 4가지 기관계는 혼자만 있다고 건강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가지 기관계가 함께 통합적으로 작용해야지 됩니다.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 그림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다른 식으로 그림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어떤 게 어떤 기관계인지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순환계가 있습니다. 꼭 그림에 표현했을 때 중심이 아니더라도 모든 기관계와 항상 연결이 되는 것은 바로 순환계예요. 순환계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조직세포에서 우리 2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각 조직세포에서는 영양소하고 산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얻죠. 그 에너지를 ATP에 있는 고에너지 인상결합에 저장을 하고 일부는 이제 저장하고 일부는 소실이 되죠. 열에너지로.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노폐물과 CO2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와 산소는 어디서 온 거라고요? 영양소는 소화계에서 온 거고 산소는 호흡계에서 온 거죠. 그래서 소화계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요. 특별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열량을 낼 수 있는 3대 영양소를 흡수하고 우리가 소장벽에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포도당 같은 단당류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로 이제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는 대장 항문을 통해서 나가죠. 이거 배설계가 아니라 소화계의 역할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소화계에 간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간, 이자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소화계였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자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계에서는 이제 이런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와 물을 흡수한 다음에 순환계를 통해서 각 조직세포로 다 이동을 해줍니다. 그럼 조직세포에서는 이 영양소를 가지고 또 호흡계로부터 흡수한 산소를 가지고 순환계를 통해서 이제 조직세포에 가면 조직세포에서 물질 대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노폐물이 발생해요. 노폐물은 뭐가 있어요? CO2도 있고 H2O도 있고 암모니아도 있죠. 그 중에 CO2는 다시 순환계를 타고 호흡계로 가서 날숨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물은 날숨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배설계를 통해서 과잉의 물이 이제 오줌으로 배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배운 거 뭐였죠? 질소 노폐물.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암모니아가 NH2를 내보내면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고 했죠.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질소노폐물인 암모니아는 독성이 많기 때문에 어디로 가죠? 순환계를 따라서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뭘로 전환돼요? 암모니아가 요소, 독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요소로 전환된 다음에 다시 순환계를 따라서 배설계, 콩팥으로 가서 오줌으로 배설이 됩니다. 질소노폐물의 이동이 다른 것보다 살짝 복잡하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계의 역할들이 여기 다 선생님이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간의 기능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거. 간은 첫 번째 쓸개즙을 만들죠. 소화 기능에서는 쓸개즙을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면 지방을 유화시켜서 라이페이즈가 이자에서 나온 라이페이즈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지방을 유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요소로 합성해주는 동화작용 에너지를 이용해서 요소를 합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된 영양소가 수용성 영양소, 특히 포도당이 그냥 바로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지 않고 간을 거치면서 간에서 일부 많은 포도당이 저장되고 가면서 혈당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혈당량 조절은 해주는 호르몬이 바로 이자에서 나옵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래서 이자, 췌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3대 영양소의 소화를 모두 일으키는 그런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이면서 또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과 이자가 모두 소화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계의 기능들은 따로따로 알아두지 마시고 이렇게 통합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빈칸을 놓고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빈칸이 주어졌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산소, 이산화탄소가 있다면 호흡계, 음식물이나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가 있다면 소화계, 노폐물이나 과잉의 물 이런 게 있다면 배설계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기관들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면 순환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직세포에서 물질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물질대사가 활발히 일어난다 해도 맞고 제일 큰 범위인 거죠. 이화작용이 활발히 일어난다 해도 맞고 세포호흡이 활발히 일어난다 그래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세포 말고 호흡계나 소화계나 순환계나 배설계에서도 세포 이화작용이 활발히 일어날까요? 네, 일어납니다. 이화작용은 ATP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용이잖아요. 여기에 조직세포로 그냥 표현했지만 여기에 속한 모든 기관들도 모든 세포들도 다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질대사, 이화작용, 세포호흡을 모두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에서도 다 조직세포처럼 그런 물질대사가 일어나면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면서 노폐물이 생성될 수 있고 ATP도 합성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단원은 거의 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사성 질환과 에너지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